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혼이 성사되는지 여부나 양육권 다툼이 치열하다면 가사조사 보고서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혼자 산다 이혼 전문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가사조사 앞두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가사조사가 뭔지, 절차와 방식, 질문 내용, 가사조사 보고서의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가사조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조사 가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우선 가사조사를 늘 하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이혼을 거부할 때, 양육권을 다툴 때처럼 다툼이 치열할 때 합니다. 재산분할도 보긴 하지만요, 주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조사 제도는 민사에는 없습니다. 형사는 환경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법원 조직 내에 조사관을 두고 하는 건 가사조사가 유일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부부가 살면서 늘 이혼할 걸 대비해 증거 모으고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혼 사건은 증거가 없어도 일단 주장하는 내용이 많고요. 또 부부 사이 일은 가까이에서 대화를 해봐야 파악하기 좋은 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전문가입니다. 저는 주로 검찰에 검사와 수사관이 있다면 가정법원에는 판사와 가사조사관이 있다. 역할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사조사 절차는요, 첫 재판 이후에 필요한 경우 재판장님이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정합니다. 그럼 재판은 잠시 정지되고요. 가사조사는 1번에서 3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기간도 1달 전후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미리 일정을 정하니까 스케줄 조정 가능합니다. 보통 첫 조사는 같이 불러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폭력이나 위협 등 사정이 있으면 분리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요, 가사조사에 변호사 참여가 불가합니다. 본인이 혼자 가셔야 됩니다. 조사도 회당 1~2시간으로 깁니다. 가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준비 잘해야 되겠죠? 절차는 조사실에서 조사관, 원고, 피고 3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식이고요. 방청석이 있는 법정은 아닙니다. 질문 내용은요, 만약 피고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왜 이혼을 원치 않는지, 원고에게는 피고가 왜 유책 배우자인지 등을 물어보는 거고요.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양육권에 대한 각자의 입장,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살피고요. 가끔 양육 계획서를 미리 내달라고 합니다. 양육 계획에 관한 질문도 하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사조사관이 양육할 곳에 가서 환경을 보거나 아이를 법원에 데리고 오게 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조사에서 하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재판부에 보고합니다. 속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조사 보고서는 조사관의 편집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후 가사조사 내용 중 기본적인 인적사항 정리는 공개되지만 깊은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변호사도 볼 수 없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자신의 결론도 보고합니다. 즉, 피고가 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이 맞는지 아닌지, 양육권 다툼이라면 누가 적합한지 결론을 보고하고요. 판사님이 그 결론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법원 공무원이고 오랜 시간 원피고를 면담한 조사관이 그분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말로써, 눈으로써, 느낌으로써 당사자들을 경험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혼이 성사되는지 여부나 양육권 다툼이 치열하다면 가사조사 보고서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본인 성격대로 진행한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요, 가사조사 안내문도 드리고 가사조사 가기 전에 꼭 상담하고 가시게 하는데요. 가사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혼자 산다 이혼 전문 배양미 변호사였습니다. 또 만나요.